자, 평면곡선의 대역적 성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2.5.3 등주부등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등주부등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정리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알파가 이제 길이가 L인 정칙인 주기적인 단순곡선이고, 우리가 A가 이제 알파의 내부, 이것의 넓이라고 하면, 그러면 4파이 A는 L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등주 부등식입니다. 이 부등식이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은 이 알파의 상이 원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여기서 자, 이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 알파가 길이가 L인 정칙인 주기적인 단순곡선입니다. 이렇게 알파가 주기적인 단순곡선, 중간에 겹치지 않고 주기적인 단순곡선이고, 이때 이 내부의 넓이를 우리가 넓이를 A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알파의 그 길이를 L이라고 놨을 때, 그럴 때 등주부등식은 이 넓이에다가 4파이를 곱한 것이 길이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등호는 알파의 상이 1일 때만 이 등호가 성립한다. 알파의 상이 1일 때를 한번 보면, 자, 알파가 이렇게 되고 이제 반지름이 R이라고 보면은, 이때 A는 그러면 파이 R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L은 2파이 R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R은 2파이분의 L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에다가 대입을 하면 A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4파이의 제곱 L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4파이의 제곱을 이제 왼쪽으로 넘기면, 이게 바로 4파이의 제곱 A는 제곱에서 파이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약분이 되면 4파이 A는 L의 제곱이 됨을, 우리가 1일 때 이렇게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일 때 저 부등식이 등호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리는 1일 때는 등호가 되는데, 등호이면 반드시 이렇게 원이 또 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 등주부등식의 증명이 목표인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먼저 알아야 될 정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그린의 정리, 유명한 그린의 정리가 있죠. 그린의 정리 내용을 보면 D가 평면에 놓인 어떤 영역입니다. 영역이고, 이제 F가 이제 fxy, gxy 이렇게 이루어진 여기
XY로 이루어진 이게 영역 D에 놓인 벡터장입니다. 벡터장. 그 다음에 이 알파 t는 곡선인데 xt, yt. 이거는 영역 D에 놓인 정칙인 주기적인 단순 곡선. 이럴 때, 자, 이 알파가 이제 단순 곡선인데 알파가 반시계 방향. 반시계. 이게 양의 방향이죠. 방향으로 회전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곡선에서 선적분 f 알파 t 닷 nt. n은 이제 곡선의 이제 바깥쪽으로 향하는 벡터장인데 이 선적분, 이것을 선적분을 하면 이것은 면적분, 곡선의 내부에서의 면적분인데 이것의 df xy 더하기 deg xy 이거와 같다. 이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n은 이것은 이 곡선에 놓인 바깥 방향으로의 단위 법선 벡터장이고 int 알파는 곡선 알파의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린의 정리인데 우리가 저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곡선이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 n은 이 곡선을 따라서 벡터장인데 곡선에 놓인 벡터장인데 이 바깥 방향으로 크기가 1인 이 단위 법선 벡터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여기가 이 영역이 int a가 되죠. 이때 이제 여기에 벡터장이 주어집니다. 이 벡터장이 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게 곡선 이게 이제 F일 때 자 위에서 선적분에서 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벡터장 F를 n 방향으로의 그 성분이죠. 이거 내적을 한 게 이 벡터장이 여기 벡터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F가 있으면 이 점에서 이제 이 곡선의 수직 방향 이 n 방향 이걸 여기다 좀 넣고 보면은 이 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n 방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곡선 이것의 수직 방향. 그러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이 F를 사용시킬 수가 있죠. 또 F는 이쪽 방향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바로 이쪽 이 벡터가 바로 F에다가 n을 내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곡선을 따라서 선적분을 하면은 그러면 곡선의 내부에서 자 이거
이거는 우리가 D1F 더하기 D2G, 이거는 보통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델타 닷 F 이렇게도 많이 쓰죠. 이 델타가 왜냐면 D1, D2 형식적으로 이렇게 쓰고, 이 F가 FG죠. 그럼 마치 내적하는 형태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F의 발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린 정리의 의미는, 이 등식의 의미는 이 벡터장 F를 이 곡선을 따라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총 양을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선적분을 한 것은 이 벡터장 F의 발산을 곡선의 내부에서 면적분한 것과 값이 같다는 게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따로 그린의 정리는 따로 증명할 시간을 갖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의미만은 알고 그냥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의 정리를 이용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그린의 정리를 이제 이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정리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알파가 xt, yt, 그러면 위에 그린의 정리처럼 이게 주기가 l인 길이가 l인 길이가 l인 정칙인 주기적인 단순 곡선이면, 그러면 알파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그러면 이 곡선 이것의 내부의 넓이, 이것은 2분의 1에 0L xt y.t 빼기 yt x.t dt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을 길이가 아니라 주기라고 하겠습니다. 주기가 L인, 자, 이렇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그린의 정리를 바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런 알파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해 정리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넓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벡터장을 도입을 하는데, 위에서 그린의 정리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넓이를 계산하려면은 오른쪽에 그 알파의 내부에서 면적분하는 그 함수를 1이 되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것을 1로 만들려는 것은 F 이 벡터장을 이것을 2분의 1 x 2분의 1 y로 잡으면 저걸 1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로 놓으면 우리가 델 f 이것은 xy,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성분을 x로 미분하는 거죠. 이거는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을 y로 미분하는 겁니다. 2분의 1은 1. 그래서 상수함수가 이렇게 되죠.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바깥쪽 방향으로 n 이 벡터장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벡터장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곡선에서 이 속도 벡터장 알파 닷 t 이것을 90도에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시킨 다음에 크기를 1로 만들면 n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제 또한 이제 알파의 도인 바깥 방향으로 단위 법선 벡터장은 nt, 이거는 y 닷 t 마이너스 x 닷 t 나누기 크기를 1로 만드는 거 x 닷 t의 제곱 더하기 y 닷 t의 제곱, 이게 루트 x 닷 t의 제곱 더하기 y 닷 t의 제곱, 이것이다. 왜냐면 여기에서 위에서 x 닷 t는 아니 알파 닷 t는 x 닷 t y 닷 t, 이게 속도 벡터장입니다. 이것을 90도 회전한 것을 우리가 알죠. 90도 회전하면 마이너스 y 닷 t, x 닷 t죠. 그것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y 닷 t 마이너스 x 닷 t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y 닷 t 마이너스 x 닷 t가 되고, 이제 그것을 크기로 나누면 이제 바깥 방향으로의 단위 법선 벡터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적용이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린의 정리를 적용하면, 그린의 정리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int 알파 이것의 넓이인데, 이거는 자 int 알파 이것을 1 함수, 1 상수 함수를 면적분하는 게 넓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위에서 이게 델타 f xy dA 이게 1 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린의 정리에 따라서 이게 알파를 따라서 f에다가 n f 알파 t f 알파 t nt ds 이렇게 되죠. 그린의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적분은 어떤 함수를 f 뭐 t ds, 이 선적분은 알파가 a부터, 그러니까 뭐 a부터 b까지면 f 알파 t,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알파 닷 t 속도에다가 dt가 되는 거죠. 이게 선적분인데, 자, 이 함수에 대한 것은 자 0부터 l까지, 0부터 한 주기까지 이렇게 되고, 이게 f 알파 t 닷 n이 위에 nt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또 알파 닷 t 크기 dt가 되죠. 그러면 위에서 이제 nt가 저렇게 되고, 이제 nt에다가 이 속도를 곱한 게 이제 저 위에 nt에서 그 분모 부분이 없어지죠. 상쇄가 돼서 없어지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0부터 L까지. 자, F가 뭐였냐면 2분의 1 X, 2분의 1 X, 2분의 1 Y니까 2분의 1을 잡아 빼면 2분의 1은 앞으로 잡아 빼면 이게 X, T, 또 내적 N이 YT, Y.T 곱하기 Y.T였고, 그 다음에 N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러고 F의 YT였고 X.T 이렇게 됐습니다. DT 이것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 곡선의 주기곡선의 내부의 넓이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내부의 넓이 식이 이렇게 나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주부등식을 또 증명을 하려면 다음 또 정리도 또 알아야 됩니다. 다음 정리는 이제 비르팅거의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자, 비르팅거의 부등식은 자, F가 0부터 파이에서 이제 R로 가는 이게 미분,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자, F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끝처리 파이에서의 함수값도 0 이것이면,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ft 이 함수값의 제곱을 적분하는 것, 이것은 0부터 파이에 자, 도함수를 제곱한 것을 적분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때 이 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어떤 상수 a가 존재하는 겁니다. 뭐냐면 ft가 a 곱하기 sin t가 존재하면은 저게 이제 등호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기술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 함수가 0부터 파이까지 됐는데 여기 0 파이 이렇게 해서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다시 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의미는 이 함수값을 적분하는 것보다 도함수를 적분하는 것. 도함수를 적분했다는 것은 도함수는 단위 면적당 변화율이니까 이 변화가 이 함수 그것보다는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 식입니다. 자, 비르팅거 방정식을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저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gt를 sin t분의 ft 이거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로 ft는 gt 곱하기 sin t죠. 이렇게 되므로, 그러므로 자, ft를 미분을 하면 f.t 이거는 라이프니츠 법칙에 따라서 g.t 곱하기 sin t 더하기 gt 곱하기 코사인 t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므로 자, 이 도함수를 제곱한 것을 적분을 하면 0부터 파이까지 f.t 이것의 제곱 dt 이거는 0부터 파이까지 왜 저렇게 되니까 g.t 곱하기 sin t 더하기 gt 곱하기 코사인 t의 제곱 d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0부터 파이까지
이제 제곱을 풀면은 첫 번째 항이 g t의 제곱 사인 제곱 t 이렇게 되고, 가운데 항의 그 2배가 있으니까 상수는 앞으로 빠져나오면 0부터 파이까지 gt 곱하기 g t 곱하기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이렇게 되죠. dt.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부분은 0부터 파이까지 gt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t d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분적 분법을 적용을 해서 이 가운데 항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게 0부터 파이까지 적분 0부터 파이까지 gt g.t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dt. 여기서 부분적 분법을 이쪽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부분적 분법에 따라서 적분법에 따라서 이게 gt의 제곱 곱하기 뒤에는 sin t 코사인 t 그대로 적으면, 이것과 이거 적으면 이제 gt의 제곱을 미분하면 2gt gt가 되죠. 그래서 0부터 파 이렇게 되고, 그러면 부분적 분법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뒷부분 미분한 거 0부터 파이까지 gt의 제곱은 그대로 있고, sin t 코사인 t 이 곱을 미분하면 앞에 이제 sin t가 미분이 되면 코사인 t가 되니까 이게 코사인 제곱 t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코사인 t를 미분하면 sin t가 되니까 마이너스 sin 제곱 t 이렇게 되죠. dt. 그런데 이제 앞에 부분에서 이거 0을 집어넣으면 sin t가 0이 되고, 빼기 파이를 집어넣으면 sin t가 0이 되니까 이 앞에 부분 0이 됩니다. 0이 되니까 이제 뒤에 부분만 남고, 뒤에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뒤에 마이너스를 바꿔버리면 0부터 파이까지 gt의 제곱 이것에, 자 이게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를 없앴습니다. sin 제곱 t 빼기 코사인 제곱 t dt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이므로,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f.t의 제곱의 dt, 이거는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 위에 식에서 g.t의 제곱 sin 제곱 t가 있었고, 위에 dt가 빠졌네요. dt.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 우리가 계산된 것을 이거 집어 넣어보면 이렇게 되죠. 0부터 파이까지 gt의 제곱 sin 제곱 t 빼기 코사인 제곱 t dt 계산이 됐고, 뒤에 부분을 적으면 0부터 파이까지 gt의 제곱 코사인 제곱 t dt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위에서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쇄가 돼서 없어지고, 남는 부분은 이제 sin 제곱 t로 묶으면 0부터 파이까지 g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이것에 sin 제곱 t dt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in 제곱 t를 집어 넣으면 우리가 ft가 gt 곱하기 sin t니까 이게 0부터 파이까지 이게 ft의 제곱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ft dt고, 뒷부분은 그대로 0부터 파이까지 g.t의 제곱 곱하기 sin 제곱 t dt임을 가로는 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위의식 0부터 파이 f.t의 제곱 dt에서 이 뒤에 것을 빼면 0부터 파이까지 ft의 제곱 dt,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G't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t dt 이렇게 되므로 요 적분에서 적분함수가 제곱이니까 0보다 크게 나왔죠. 따라서 이건 0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르팅거의 부등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제 등호가 성립될 것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등호는 이제 이 식에서 이제 사인 제곱 t는 우리가 그 함수를 알고, 그래서 이게 등호가 성립이 되려면은 G't가 이게 영함수여야 되죠. 이거는 GT가 상수함수여야 되고, 그 G가 상수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FT가 GT 곱하기 sin T니까 이 말은 FT가 A 곱하기 sin T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르팅거의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르팅거의 부등식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린의 정리에 따라서 이 곡선에서의 내부의 넓이식을 얻었고, 또 비르팅거의 부등식의 성립함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주부등식의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등주부등식은 앞에서 이렇게 알파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0부터 파이까지가 아니라 이 저기 4 파이 a, a가 이것의 넓이가 a라고 그랬죠. 이거는 l의 제곱, l은 이 곡선의 길이가 됐죠. 그리고 이거는 알파의 상이 1일 때 이렇게, 이게 등주부등식이었습니다. 자, 자, 이걸 이제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곡선 알파에 대해서 자, 변수를 재매겨하면 적용하여 우리가 알파의 속력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곡선 알파가 속력이 파이분의 L인 등속 곡선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의 길이가 L이니까 속력이 이러면 파이만큼 시간 갔을 때 L을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따라서 이때 이제 알파의 주기는 파이입니다. 속력이 파이분의 L이니까 파이만큼 가면, 그 시간만큼 파이만큼 가면 L 가는 길이가 L이 되죠. 우리가 길이가 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평행이동을 적용을 해서 알파 0은 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곡선 알파 t가 이제 xt, yt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극좌표로 나타내면 우리가 xt는 극좌표에서 반지름 rt 곱하기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되고, yt는 rt 곱하기 사인 세타 t 이렇게 되죠.
이거이므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x를 t로 미분하면 x.t는 저 식에서 라이프니츠 공식이 적용이 돼서 r.t 뒷부분은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부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t를 미분하면 t로 미분하면 사인 세타 t 곱하기 세타 다 t고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 다 t를 미분하면 yt가 적으니까 라이프니츠 공식에서 r 다 t 곱하기 뒷부분은 그대로 그 다음에 빼기 아니 더하기 rt 그대로 있고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t고 곱하기 세타 다 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이 감마에 대한 내부의 곡선의 곡선이 아니라 이 곡선 알파의 내부의 넓이를 쓰는 공식이 xt y t 빼기 x t yt 이게 있었는데 이것을 저기다 한번 집어 넣어보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y t를 집어 넣으니까 x에 x라고 y 닷을 곱하니까 rt 사인 세타 t 코사인 세타 t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길어지니까 이것을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rt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t 곱하기 세타 다 t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빼기 x 다 t y 그러면 rt r 다 t 사인 세타 t 코사인 세타 t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니까 플러스 rt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t 곱하기 세타 다 t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없어지고 이 부분은 코사인 제곱과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이게 rt의 제곱 곱하기 세타 다 t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이므로 우리가 곡선의 넓이를 a라고 그랬죠. 근데 앞에 정리해서 이게 2분의 1에 0부터 파이 축이 0부터 파이 xt y 다 t 빼기 yt x 다 t 이렇게 됩니다. dt 이렇게 되는데 저게 2분의 1 0부터 파이 rt의 제곱 세타 다 t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st가 이제 이제 이 곡선 알파의 길이 함수이면 우리가 이제 s가 길이여서 이 알파를 우리가 xy로 나타냈는데 우리가 그 dx dy 아니 dx ds 그 길이 함수 s로 적분하는 거 제곱 더하기 y를 s로 적분하는 거 근데 s가 길이니까 길이 함수로 적분하면 속도가 1이죠. 이거 그 다음에 ds dt 길이 함수를 시간으로 적분하면 앞에서 원래 이 곡선의 속력이 파이분의 t라고 그랬습니다. 파이분의 l이라고 그랬습니다.
속력이 이런 등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이분의 L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이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R.T의 제곱 더하기 RT의 제곱 세타 T의 제곱 이게 X.T의 제곱 더하기 Y.T가 됩니다. T의 제곱. 이거 왜냐면 X.T하고 Y.T가 있으니까 저것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 저 시계에서 저 계산을 하면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방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X.T의 제곱 Y.T의 제곱은 이거는 dx를 s로 미분하는 것의 제곱 더하기 dy를 s로 미분하는 것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s를 t로 미분하는 것 ds를 dt로 미분하는 것의 제곱을 하면 위의 식과 같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는 이거 1 상수함수이고 뒷부분은 우리가 파이분의 L 속도가 파이분의 L이니까 이것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파이 제곱분의 L 제곱입니다. 자, 이거이다. 따라서 우리가 저게 되니까 이제 0부터 파이까지 RT의 제곱 더하기 RT의 제곱 세타 T의 제곱 이것의 DT. 근데 이게 상수함수 파이 제곱분의 L 제곱 상수함수이고 그 다음에 이 상수를 잡아 빼면은 이게 파이가 되니까 이게 파이분의 L 제곱이죠. 자, 이제 거의 다 구했는데, 자, 이 식을 1로 놓고 이 식을 2로 놓으면 그러면 자, 1과 2에 따라서 우리가 등지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4파이 L의 제곱 빼기 A. 자, 이게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데 그걸 증명하면 되는데 위에 1번식과 2번식이 있죠. 1번식과 2번식을 그대로 집어 넣어보면 이거는 위에 2번식에 의해서 이건 4분의 1에 0부터 파이까지 R.T의 제곱 더하기 RT의 제곱 세타 T의 제곱 이것의 DT가 되고 그 다음에 1번식에 의해서 저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0부터 파이까지 RT의 제곱 세타 T DT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4분의 1에 이제 0부터 파이까지 이제 이것을 다 같이 쓰면은 R.T의 제곱 더하기 RT의 제곱 세타 T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앞에 4분의 1을 잡아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상수 RT의 제곱 세타 T의 제곱 벌써 D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이 나오는데 자, 이 식에서 우리가 4분의 1에 여기 자, 여기를 0부터 파이까지 여기를 R.T의 제곱 빼기 RT의 제곱 이거 DT 이렇게 잡아 빼면 이 뒷부분은 이제 자, 이것을 집어 넣었는데 저것을 다시 플러스로 더 하면은 이 뒷부분이 이 뒤에 부분과 연관이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이게 RT의 제곱, 이게 세타다 T 빼기 1 이것의 제곱 DT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앞에 부분에서 이제 비르팅거의 부등식에 따라서 앞에 이 부분이 이게 0보다 이게 RT 제곱 빼기 RT의 제곱 이게 DT 이게 0보다 크거 나왔죠. 자, 이거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 그 적분함수가 제곱 어떤 것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죠. 세타다 t 빼기 1의 제곱 dt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그래서 이게 다 0보다 크다 이므로 이게 보여진 거죠. 이게 4파이 l의 제곱 빼기 a가 0보다 크다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지부등식이 성립이 됐다. 나머지는 이제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알파의 상이 원이면 우리가 이미 이게 등호가 성립함을 계산을 했습니다. A는 뭐 우리가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미 이건 보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고 만약에 A가 이제 4파이 L 제곱 이거이면 그러면 앞의 결과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등식이 된다는 건데 이 부등식이 등식이 되므로 이게 등식이 되려면 위에 식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양쪽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비르팅거에 의해서 둘 다 양수인데 이게 0이 되려면 양쪽이 다 0이 돼야 됩니다. 그 두 항이 0부터 파이 r t의 제곱 빼기 rt의 제곱 이것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rt의 제곱 세타다 t 빼기 1의 제곱 dt 이것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르팅거의 정리에서 우리가 저게 0이면 첫 번째 식에서 이제 rt는 a 곱하기 sin t 이것인 상수 a가 존재하죠. 존재하고 두 번째 식이 0이라는 것은 적분해서 이게 0이 되려면은 세타 t가 1이니까 이제 세타 t는 t 플러스 b인 상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존재해야 되죠. 따라서 그러면은 따라서 이제 rt는 a 곱하기 sin t인데 이거는 a 곱하기 sin 이거는 세타 t 빼기 b 이렇게 되죠. 즉 r은 a 곱하기 sin 세타 플러스 b이다. 그런데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왜냐면 이 원의 방정식 이게 왜냐면 이게 r은 a 곱하기 sin 세타 빼기 b는 우리가
이게 사인 그 합의 공식에 의해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b 빼기 코사인 b 곱하기 사인 b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을 xy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을 x를 곱하면 양변을 r을 곱하면 이게 r 제곱은 ar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b 빼기 ar a 곱하기 코사인 b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여기서 여기가 세타죠. r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자 r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는 y죠. ay 곱하기 코사인 b 빼기 a, 그 다음에 여기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x입니다. x 곱하기 사인 b가 되죠. 그럼 이거 넘기면 이거는 x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곱하기 사인 b 이것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1의 a 곱하기 코사인 b 이것의 제곱, 이게 4분의 1의 a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따라서 위에 우리가 극좌표로 나타냈는데 저게 원의 방정식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지부등식이 등식이 되면은 그거는 그 곡선은 이제 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등지부등식을 증명을 했습니다. 좀 복잡하게. 등지부등식이 아주 유명한 정리인데 이 알파가 이제 주기적인 단순 곡선일 때 이 알파의 내부, 알파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알파의 내부에 있는 넓이와 이 알파의 길이의 사이에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죠. 그리고 이때 그 등식은 이 알파가 원일 때만 성립한다. 그래서 이 등지부등식에 의해서 우리가 곡선의 길이가 L인 것 중에서 넓이가 가장 넓은 것은 이 곡선이 원일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이는 길이가 딱 고정이 됐으면 L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넓이가 어떤 제한이 있는데 이때 등식은 원일 때 가장 크니까 원일 때 넓이가 가장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지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린의 정리가 필요했고, 그린의 정리로 이 곡선의 그 내부의 넓이를 이런 등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증명 과정에 비르팅거의 부등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등지부등식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